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계속되는 코로나 걱정 속에 이제는 독감 유행에도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9월부터 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역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무료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시기와 접종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계절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는 예방이 되는지 혹은 두 개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을 해도 되는지 자, 인플루엔자 접종을 앞두고 궁금한 점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 지금 좀 풀어드릴게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얼마나 공급될 예상인지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국민의 52% 수준인 약 2,68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서 공급될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수송 과정 중 그 콜드체인 이탈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올해 절기에는 다수의 백신 조달업체와 그 유통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백신 공급과 유통을 실시하고 사전에 백신의 체계적 보관 및 수송 관리를 위한 유통계획 수립 및 그런 유사시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물류 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그런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하고 이제 좀 맞물리면서 대상을 크게 늘렸다가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553만 명, 임신부 27만 명, 만 65세 이상 노인 88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사가 백신으로 무료 접종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절기 이번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약 1,460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28%에 해당됩니다. 다만 14세에서 18세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무료 대상이 아닌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됐을 때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들이 무료 접종 대상자에 속해 있습니다. 영유아,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까지요. 자, 근데 접종 시기는 각각 다르죠? 우선 지난달 9월 14일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이제 본격 실시되고 있습니다.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8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들로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 9세에서부터 13세 어린이는 10월 14일부터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적절한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2회 접종이 무료로 우선 권장이 되는 건데 임신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선적으로 접종이 권유됩니까? 이 인플루엔자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고요. 임신부의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아서 그 예방이 꼭 필요하고 그 예방접종으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생아의 인플루엔자 감염도 한 5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나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사업 초기에 그 접종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접종을 위해서 10월 12일 만 75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총 3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 만 70세에서 74세는 10월 18일부터 2020년,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제 접종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21,596개소이고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그런 예방접종 도우미 앱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집중되는 시기에 분산 접종을 위해서 노인 예방접종은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 접종할 수 있는데요. 그 접종 시작 일주일 전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요. 가족이 대리 예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한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 카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위주로 지금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개인 부담금을 내고 접종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의료기관에 접종이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하고 접종하면 됩니다. 개인 부담금이 낸다는 건 내 돈 내고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병원별로 그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도 대략적인 평균 금액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심평원 비급여 진료 비용상 그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이제 35,000원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독감 백신 접종 해당 시기가 10대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시기인 만큼 사실 일정이 겹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접종 대상자가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대상군별, 연령별 접종 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의료기관별, 날짜별 접종을 분산해서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이제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예방접종 실시 기준, 접종 후 항체 생성 및 그 지속 기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게 접종 기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또 독감 백신 접종 간에 그 간격 제한이 없다라는 점도 또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 괜찮습니까? 예, 그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이제 관계없이 같은 날 접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시 접종이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국소 반응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안정성이 걱정된다면 일주 정도 간격을 두는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접종도 가능하지만 걱정이 되면 일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권고 사항인 거죠? 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CDC에서도 그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초기에는 다른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그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 간의 접종 간격 제한을 없애고 있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도 동시 접종으로 인해서 그 이상 반응이 늘거나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 두 백신 간의 접종 간격의 제한을 없애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독감 백신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까지의 백신은 크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아있느냐 여부에 따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생백신끼리 동시에 맞으면 4주 이상 간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균을 몸에 넣는 거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맞으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독감 백신은 사백신입니다. 사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도, 사백신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은 대부분 사백신이고, 그러면 사백신도 생백신도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코로나19와 그래서 같이 동시에 접종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이 두 가지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면 혼동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오접종 사례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 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다인용, 독감 백신은 1인용으로 분류돼 백신 종류 혼동에 따른 오접종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 동시에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만큼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여전히 요구된다. 대상자 확인이나 백신 종류의 확인 등의 접수 단계나 예진 단계, 접종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대상자 본인에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접종 기간이 겹치거나 동시에 맞았을 때 오접종 말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시에 접종을 하다가 이상 반응이 또 동시에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 반응에 따른 피해 보상을 신청할 때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만약 코로나19 백신과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제 같은 날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피해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의 인과성을 심사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영 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그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보상 관련 절차 및 신고 방식은 동일하지만 코로나19 보상에 한해 소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통은 본인 부담액 30만 원 이상에서 신청이 가능했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전체 폐지했다며 더불어 소액 심의 절차와 그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면 뭐 각각의 인과성을 조사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두 가지 접종을 좀 간격을 띄우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같은 날에 접종을 하시게 되면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독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을 띄울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접종해도 된다고 이제 허가가 된 거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접종 간격을 띄우는 것이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반응이란 것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갈게요.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독감 예방 백신 맞았을 때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두 접종의 이상 반응 차이를 명확히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독감 예방 접종은 전 세계에서 오랜 시간 맞아온 만큼 국소 반응 이외에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적과 통증,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 하루 이틀 지속된 뒤에 이제 사라집니다. 만약 드물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등이 계속되거나 그 외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19 백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질문을 해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 저희가 좀 더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독감과 코로나는 이게 동시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예,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0.8%가 독감에도 감염됐는데 그 미주 지역은 0.4%, 아시아는 4.5%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종과 생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면 치명률은 6.9%로 그 코로나 치명률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동시 감염되면 치명적이므로 그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으시길 이제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두 질환 철저하게 예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중증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는 이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미국 마이애미 밀러 의대 교수팀은 최근 온라인에서 진행된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전염병 학회에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19가 그 중증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코로나 중증 합병증, 즉 폐혈증이나 혈전증 등을 40% 낮춰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 접종자보다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이 최대 20% 정도로 높았고 응급실 방문 가능성은 최대 58%까지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감 주사가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다만 사망 위험은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아직은 이 11세 이하의 그런 아동 그리고 영유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독감 백신이 좀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백신의 그 중요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독감에 대한 상식 좀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무뎌지기는 했지만 독감은 매년 반드시 예방해야 할 감염병인 거죠? 예, 우선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독감은 매년 유행합니다. 국내 독감 사망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한 해에 한 5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독감 합병증까지 넓히면 한 해 2,000명이 넘는다는 게 이제 그 대한감염병학회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보다 치명률과 전파력이 낮다고 해도 독감은 위협적인 감염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할까요? 독감은 이제 명백한 고위험군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이 높아지지만 독감은 사실 그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그 코로나보다 독감 치명률이 더 높고 임신부에게도 좀 더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역시 반드시 이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기저질환자까지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이게 독감 백신은 맞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열과 기침, 근육통 등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좀 비슷한데 만약 독감 백신을 맞은 경우라면 코로나로 간주하고 이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독감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진짜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까? 독감과 코로나19는 모두 RNA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그 호흡기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런 발열,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증상만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다만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각이나 후각 소실이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또 코로나가 그 독감보다 잠복기가 좀 더 긴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 잠복기가 2일에서 한 14일 정도이지만 독감은 하루에서 3일 정도입니다. 그 잠복기 전파력의 경우 독감도 증상 시작 하루 이틀 전부터 전파력이 있는데 잠복기 무증상일 때 그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만으로 둘을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나 비슷해서. 근데 하나 공통점은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도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기 기운이 조금 있거나 뭐 열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이 좀 아프다. 이런 증상에서도 접종은 피해야 하는 거죠. 예, 이왕이면 그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그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고 접종 전 그 증상이 있거나 뭐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의료인과 상담 후에 접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드문 경우기는 한데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한 15에서 20%에서는 이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그런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뿐만이 아닙니다. 독감 백신조차도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독감의 접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원래 독감 백신을 맞으면 몸속에서 방어 체계, 그러니까 항체와 항원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때까지 최소 2주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유지되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본격적인 독감 유행 시기 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해야 그 효과를 이제 경험할 수 있고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 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해야 12월 안에 접종의 모든 횟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맞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독감 백신 접종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독감 백신은 매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되는 RNA형 바이러스로 유전자 변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종류가 200개가 넘고 매년 유행하는 종류도 달라져서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도 이제 매년 바뀝니다. 또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도 짧은 편이고 그 다른 백신에 비해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라 그 건강한 사람도 효과가 1년 정도만 유지됩니다. 네, 사실 평상시 때는 독감 백신 안 맞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좀 덜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만큼 방역수칙 그리고 안전수칙 잘 지켜서 가능하다면 독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럼 끝으로 접종 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도 좀 살펴볼까요?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그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하고 그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지속이 되는 가운데 다시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더블 팬데믹 상황이 이게 또다시 중요한 과제로 좀 떠올랐는데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백신 접종하시고요. 혹시나 접종하기 전에 어떠한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접종 의료기관에 꼭 미리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